그러니까 클레이가 들어가면 가공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복합재료, 복합재료 같은 경우는 필러 양이 5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컴파운딩을 하는데 너무 많은 필러 양이 해가지고 작업 조건도 열악해지고 실제 컴파운딩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그 나노 필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솔직히 나노 필러 자체 가격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만 물증은 그것은 맞출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일반적인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같이 기존의 필러와 같이 맞서서 사용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많은 필러 양을 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지 상대적으로 필러 지금 나노 플레이가 돼가지고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NBR을 쓰는 건가요? 예. 선택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NBR하고 플레이 복합을 쓰면 어떤 분야 동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나노 가지를 지금 차색 신기술로 지금 화학연구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학연구소에서 지금 SBR 라텍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NBR로 일단 하는데 전체적인 공부 시장에서 SBR하고 NBR, EPR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일단 NBR 됐고 영도분도 솔직히 저희들이 찾고 있긴 한데요. 지금은 그 고무실 쪽하고 그쪽으로 지금 업체가 좀 크게나고 시기에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온도가 좀 높거나 내유성 좀 높아하거나 그리고 또 그런 실 자체가 스피드 변화율이 상당히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 필러가 들어가면 되고 그런 것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슬리케이크를 기화 처리를 할 때 그 RQ 그룹의 체인 앵스에 따라서 후기 이니셜 갤러리 화이트가 어떤 그 매칠 그룹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트렌드 균일하게 차례차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스텝와이즈로 이렇게 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여기서는 그 영역에 이렇게 적합하게 일반적인 알고 있는 그 결과자가 부합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요. 며칠 굴레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초기 갤러리 하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슬리케이트를 무기화 처리했을 때 그때 그 무기화된 슬리케이트의 그 갤러리 하이트가 그 RQ 그룹의 길이에 따라서 실제 예. 보통 그 부분은 스텝와이즈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인터컬레이션 되는 정도가 물론 그 유기가 처리된 상태에서의 어떤 갤러리 하이트, 초기 갤러리 하이트에 또 굉장히 의존적이긴 하지만은 일종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는 그런 거죠. 빅카디에는 지금 그 아크론 라이트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실케이트 서피스하고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체인 앵스에 따라서 그 실케이트 그 표면을 갖다가 커버를 이해해주는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인터컬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뒷부분 질문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암 자체가 지금 오피라는 예를 들면 14.75 포스트론이지 않습니까? 24.47나라든가 탄소 10개 오피라는 옥타데시라는 부분에는 27.3 옹고스트론인데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건축계가 클레이 모드 시켰을 때 제일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X 14.75m이면은 그 자체가 반듯하게 다 써져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좋겠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완전히 누워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한쪽으로만 있으면 좋지만은 실제 붙어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붙어 있거든요. 옮겨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원하시는 만큼의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런 부분은 진짜 정확하게 체크하기 좀 어렵고요. 좀 어떻게 시킨 다음에 엑스레이로 확인해갖고 이 정도면은 질문 없으세요? 제가 질문하면 그 클레이 표면하고 부분적으로 인터페이스 같은 데가 그거에 대한 어떤 스피드 같은 게 있나요? 인터랙션이 있어야 뭐 일을 할 것 같아요. 인트랙션이 있고 문제하고 인트랙션은 솔직히 지금 저희들 그 시각급 지금 2000년도에 지금 혼란을 돌려갖고 솔직히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이 좀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이 예, 그렇죠. 예. 그건 아마 흙을 물에다 섞는데 페이지스코스가 잘 돼요. 정말 궁금한데 가라앉고 나면 그런 게 전혀 영향은 없나요? 쟤들 작업하면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클레이 같은 경우도 쟤들 쓰는 잉크레이 말고 많이 쓰시거든요. 그냥 기존에 대합하실 때. 근데 그런 경우와 그런 클레이와 쟤 쓰는 클레이가 좀 차이가 좀 있는가 봐요. 왜요? 목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우리 쪽에 잘 말씀을 드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지금 얼마나 되냐면은 쟤들 쓰는 클레이가 키로당 뭐 쟤들이 좀 소량을 얻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키로당 2만 원 정도 지금 하거든요. 근데 실제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짜로 가져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발표는 삼척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부의 김주영, 신동현 회원님께서 싱서티스하고 마그네틱 나노 컴파스트 유징 에피큐리 폴리 우레세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빨리 이동해서 앉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MP필릭 폴리우레세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그네틱 나노 컴포지트의 제조를 하는데 그때 사용된 솔벤트와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그 마그네틱 프로퍼티나 아니면 모폴로지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MP필릭 폴리머를 하면은 하이드로필릭 세그먼트와 하이드로포빅 세그먼트 한 고분자 내인 특이한 고분자로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블로커 폴리머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그 블로커 폴리머 여러 가지 알지겠지만은 그 에나이오닉이나 아니 캐타이온 리빙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해서 합성되거나 아니면 링 오프닝 메타테시스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얻어집니다. 이러한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롱체인의 블로커 폴리머가 아니라 올리고모 형태인 MP필릭 프리커스 체인을 이용하여서 롱체인의 블로커 폴리머와 거의 유사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컴포지트를 제조하거나 아니면은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형성시켜서 다른 쪽으로 응용하는 연구를 주로 행하고 있는데 그 롱체인 블로커 폴리머에 비해서 그러니까 MP필릭 프리커스 체인의 장점은 합성범 형태적으로 굉장히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세컨드 모노머와도 그 혼합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드 유저의 그 알맞게 그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러한 그 MP필릭 프리커스 체인도 그러니까 MP필릭 롱체인의 MP필릭 블로커 폴리머 마찬가지로 그 벌크 상태에서는 호모지니어스하지만은 그러니까 특정한 솔벤트를 만나면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트된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웨스테인 아크레이튼 에나이온과 캐타이온 그리고 나니오노모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MP필릭 그러니까 프리커스 체인을 워터나 아니면 특정한 조건에서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일으켜서 OW 형태의 이멀전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W 형태의 이멀전을 만들어서 나노 네트워크 폴리머 파티클을 만들든지 아니면 MP필릭 폴리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MP필릭 폴리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러한 페이지 센시티브나 아니 바이페이지 이러한 MP필릭 젤이 나오고 이러한 젤을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이노르게닉, 오르게닉 나노 컴포지트 방금 앞에서 설명하신 그런 클레이와의 그 나노 컴포지트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또한 오늘 설명하게 될 마그네틱 나노 컴포지트로서 현재 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노 컴포지트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사족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들이 컨트롤 스페이스에 분산되는 형태인데 저희 연구실 주로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은 폴리머릭 매트릭스에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이 분산되어 있는 폴리머릭 매트릭스의 근간으로 하는 나노 컴포지트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다 이런 나노 컴포지트 만들 때 대부분 쓰이는 고분자들은 대부분 다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트된 다이블록 코폴리머를 응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롱체인의 블로커 폴리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올리고모 형태인 MP필릭 프리커스 체인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특정한 조건을 일으켜서 하일리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션 디그리 오브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조절해서 블로커 폴리머와 거의 동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폴리머 매트리스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나노 컴포지트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틱 나노 컴포지트 그러면 대부분 다 니켈 옥사이드나 아연 옥사이드가
분산되는 형태인데 이 대부분 다 커스트 비트가 그러니까 잔류자상이 전혀 없는 슈퍼파라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 마그네틱 컴파짓에 사용되는 폴리머리 매트릭스에서 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게 현재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폴리이민이라든지 폴리바이닐 알코올이든지 폴리바이닐 피로이던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국의 그 미국 MIT 코엔 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손병혁 교수님이 보고한 그 링 오프닝 메타테스트 폴리머리제를 통해서 얻어진 블로코 폴리머를 이용하는 방식이 현재까지 보고된 바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롱체인의 블로코 폴리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종의 올리고모 형태인 MP필릭 프리커스 체인을 이용해서 그 마그네틱 나노컴파일을 제조하는 게 저희 현재 연구의 목적이고 이러한 그 나노컴파일을 제조할 때 그 프리커스 체인을 통해서 얻어진 폴리베스익 네트워크, MP필릭 폴리베스익 네트워크가 거의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마그네틱 프로퍼티와 그 다음에 보폴로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워터라든지 아니면 DMH와 같은 여러 가지 용매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가교된 필름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마그네틱 컴파일을 제조할 때 그 사용되어진 이머전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그 용매가 FCS를 용매시킨 용매는 워터와 pH4 여러 가지 용매를 사용해서 그 이머전 솔루션과 폴리머리 매트릭스의 인터랙션이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균에 나타나는 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 MP필릭 프리커스 체인은 물세인 아크리트 나니오노머 체인인데 분자량이 약 6,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드로포빅 세그먼트 양 말단에 바이너리가 있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펜던트 그룹으로서 하이드로필릭 세그먼트인 폴리옥시틸렌 체인이 존재하는데 체인의 분자량은 600에서 1,500까지 저희가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MP필릭 올리고모 프리커스 체인을 워터와 벤젠의 아이소멀 어접션을 결과를 측정해보면 인터페셜 텐션이 첨가되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에서 이 물질이 인터페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워터와 혼합되지 않은 다른 용매와 접촉했을 때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나노컴파일 제조할 때 가장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현재 제한되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아시는 손병혁 교수님하고 미국의 코엔 교수님이 제안한 방식인데 MP필릭,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트된 MP필릭 블록 폴리머에 이러한 같은 나노 사이즈의 도매를 형성시키고 여기서 메탈 솔트를 흡수시키고 이후에 리덕션을 시켜서 메탈 옥사이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미컨덕터 파티클을 형성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뮬러 교수나 아닌 스파츠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바로 난폴라 솔벤트의 MP필릭 블록 폴리머를 용해시켜서 일종의 리버스 바이스를 형성시킨 다음에 메탈 솔트를 어전시켜서 일종의 컴플렉스 형성시킨 다음에 이 다음에 리덕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메탈 나노 사이즈 메탈 컴파짓을 형성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마이슬 형태의 하이드로필릭 도메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노 사이즈의 하이드로필릭 도메인을 만들어야지만 나노 사이즈의 나노 파티클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일종의 나노 컴파짓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었던 결론을 보면은 이러한 일종의 올리고모 형태의 MP필릭 프리커션의 경우에는 벌크 상태에서 호모지니어스지만 이런 워터와 같은 물질과 혼합되게 되면은 하이드로필릭 세그먼트만이 워터에 용해되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 세그먼트가 하이드로포빅 세그먼트로부터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일으켜서 워터가 많이 과량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OW 형태의 나노 사이즈의 에멀전 파티클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워터가 상대적으로 적게 첨가되는 경우에는 WO 형태의 에멀전 형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워터와 폴리옥시틸렌 체인만이 인터랙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트된 하이드로필릭 도메인을 하이드로포빅 컨티뉴어스 페이스에 형성하는 이러한 OW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런데 이 상태에서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원래 호모지니어스한 페이스로 돌아가지만 이후 가교 반응을 통해서 이 구조를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나 DMH와 같이 두 세그먼트를 모두 용해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한 스트럭처 형성되고 이 중에 가교를 시키면은 마찬가지로 호모지니어스한 스트럭처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다른다고 예상됐기 때문에 나노컴포즈를 제조하기 전에 먼저 폴리머릭 매트릭스를 일단 두 가지 방식, 워터와 DMH가 각각 혼합화해서 젤레이션을 통해서 각각 필름을 형성한 다음에
이것을 정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지한 다음에 건조하고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그 FEC 솔루션을 이머전 시키는데 이때 FEC 솔루션은 워터와 FEC3, THF와 FEC3 각각을 통해서 만들어서 딥사시 같은 그 실온에서 담지하에서 그 로딩 시키고 이후에 그 이물의 NaOH 수용액에 담지하에서 리덕션 시켜서 최종적으로 컴포짓을 제조하였습니다. 먼저 그 워터와 DMH를 통해서 DMH를 사용해서 제조된 그 MP필릭 폴리우레센 네트워크의 모포로지 보면은 AFM 측정 결과인데 DM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호모지니어스이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네트워크 스트럭처 형성되기 때문에 거의 평활한 모포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워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치 인미스블 폴리머 블렌드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포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워터를 이용해서 오더블 형태의 에멀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가교 반응을 통하면 바로 이렇게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트된 스트럭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기계적 물성이 여러 개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유리전형들 측정해 가는데 물에서 만든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경우가 DMH에서 만들어진 경우보다 약 유리전형 온도가 25도 정도 상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텐젤 프로퍼티도 같이 측정하는데 동일한 체인을 가지고 만들어진 가교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DMHC 같은 경우에는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그 스테인은 증가하지만은 그 텐젤 스트렝스가 급격히 감소하는 거 일반적인 가교 필름의 형태를 나타내고 되는데 워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오히려 텐젤 스트렝스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 이 결과가 나타내는 것은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트된 스트럭처가 일종의 그 하이드로포빅 어리전, 하이드로필릭 어리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서로 다른 그 미케니컬 프로퍼티나 그런 모포즈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서로 다른 동일한 체인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서로 다른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체인에 일단 워터에서 탱인도를 측정해 봤는데 워터에서 탱인도를 측정해 보면은 똑같은 하이드로필릭 세디먼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터에서 제조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의 경우가 DMH를 제조된 결보다 약 5배 정도 가까이 높은 그러니까 하이드로필리시를 나타내는 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각기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는 그 폴리머 매트리스를 그 이머전법으로 마그네틱 파티클을 형성시켜 봤는데 일단 이거는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의 마이크로페이스에 필요한 그 디그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폴리머 매트리스를 만든 다음에 이머전법으로 마그네틱 컴포짓을 제조한 경우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약 1에서 2마이크로 정도의 균일한 그 마그네틱 파티클이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나노 사이즈인데 즉 다시 말하자면 MP필릭 플리커스인이 그 벌크 상태에서는 거의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트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이 형성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건 지금 표면 사진인데 그 표면 대부분에 지금 충분히 FEC3 솔루션이 충분히 춤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그 표면에서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터를 이용해서 제조된 젤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FEC3 워터 이머전 솔루션에다 담재해서 제조한 경우에 보면 샘 사이즈 좀 흐릿하긴 하지만은 앞에서 마이크로 사이즈를 형성했던 그런 마이크로 파티클들이 바로 나노 사이즈로 약 100나노에서 50나노 그 사이에 나노 파티클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그 마그네틱 컴포짓의 자동차 특성이 보였는데 히스리시스는 잔류선은 굉장히 작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저희가 원하는 슈퍼 파라마그네틱을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나노 사이즈의 저희가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 그러니까 슈퍼 파라를 나타낼 수 있는 나노 사이즈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DMH를 이용해서 제조된 젤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머전 시켜서 이제 마그네틱 파티클을 형성시켰는데 FEC3 워터의 솔루션에 DMH로 제조된 젤을 이머전시켜서 제조된 경우에는 다성 파티클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FEC3 THF에 담지한 경우에는 수는 작긴 하지만 어느 정도 100나노 정도 그 정도의 파티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자성 특성을 측정해 보면은 아까 자성 특성 그러니까 파티클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자성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라도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이 형성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라도 일반적인 자성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것 중에 이제 가장 워터로 만든 젤을
FEC3, THF의 솔루션을 담지시켜서 제조한 컴포지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50나노 이하의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은 그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많게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 마그넷 컴포짓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그 컴포짓의 강특성을 측정해 본 결과에도 코어스비티가 거의 없는 슈퍼 파라마그네틱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컴포짓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테이블은 그 얻어진 마그네틱 컴포짓들의 그 세츄레이션 마그네티즘과 그리고 FeC3 그러니까 메탈 솔트의 아연 솔트의 로딩량을 측정한 결과인데 DMAC를 이용해서 제조된 채를 그 그러니까 FEC THF에 담지하는 경우 가장 많은 양의 FeC3 솔트가 담지되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워터를 이용해서 제조된 젤의 경우는 이 경우보다는 담지된 양, 그러니까 로딩된 FeC3 용액은 작지만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세츄레이션 마그네티즘 값은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결과를 볼 때 로딩량이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리덕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낮은 세츄레이션 마그네티즘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걸로는 일단 사용된 그러니까 가격 필름을 제조할 때 사용된 용매에 따라 즉 워터나 DMAC의 그 성질에 따라서 얻어지는 에피필릭 폴리메스 네트워크의 그 스트럭처가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게 서로 다른 TG, 매우 다른 TG나 텐젤 프로퍼티, 하이드로필리시티 그리고 모폴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에피필릭 폴리메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종의 프리커서 체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블록 코폴리머 거의 동일하게 마그네틱 나노 사이즈 파티클이 형성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슈퍼 파라마그네틱의 프로퍼티와 그다음에 굉장히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이 그렇게 많은 수의 파티클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일리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트된 에피필릭 폴리메스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